너무 감사하죠. 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 오랜만에 뵙어요. 너무 네. 바쁘시죠? 과방위가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까? 네. 어제는 파행을 했죠. 그젠가? 파행은 아니었고요. 4시인가까지 조금 일찍 일찍 끝난 끝내긴 했죠. 예, 예. 네. 이거 고성이 오가다 파행됐다 뭐 음. 이런 보도를 봐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지금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오늘 KBS 결산과 KBS 결산. 그리고 네. 방통위 관련 현안 질의. 예, 예. 네. 나오셨습니까? 박민의 KBS 박민 사장님? 박민 사장 오전부터 나와서 예,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친일 방송 논란이 있고 광복절 방송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져야 예, 되는 입장이기 예, 예,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뭐 예상대로 불편한 질문들은 회피하고 네, 또 여당 의원들 질문에는 예. 뭐 KBS가 마치 그 사실과 진실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답변을 해서 네. 야당 의원들로부터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아니, 기미가요는 왜 들었대요? 뭐 편성상의 실수였다 그러면서도 그게 실수일 수 있습니까? 나비 부인 봤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어머나. 좀 책임 회피성 발언을 예. 하고 나비 부인이 오페라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작품성이 뛰어나서 틀었거늘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겁니까? 광복절 0시 땡 하고 튼 작품이? 광복절에 튼 것은 신중치 못했다. 예. 그리고 실무선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렇다면 한 번 더 트시지 왜요? 네. 너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을 공영방송 KBS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도 서울행정법원에서 박문진 그 현 이사들이 제기한 지난 그 방통위에서 진행했던 그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예. 문제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박문진 이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 법원에서 손을 들어줬죠. 법원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행정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집행은 네, 그 어느 정도 그 권한을 인정해 주잖아요. 네네네. 사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법부가 판단 내리기 힘든 것이 네. 국회에 대한 판단을 하거나 행정부에 대한 판단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31일 이진숙, 김태규, 이인체제가 네. 그 의결했던 예. 박문진 이사 선임 그 의결은 위법성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네. 집행 정지를 인용하는 예.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고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이걸 어느 정도는 뭐 권한을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박문진 이사들 임기를 연장해서라도 7월 30일에 의결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된다. 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MBC 입장에서는 정말 제가 이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제 MBC 구성원들을 만나는데 너무 그 화색이 예. 돌면서 이게 네. 뭔가 좀 그래도 해볼 만한 환경이 예. 조성됐다. 이제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 그 법원의 결정으로 KBS나 뭐 YTN이나 EBS나 이런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 아침 조간 보도를 보니까 KBS 이사들이 지금 그 행정법원에 네. 똑같은 소송을 제기하겠노라라는 보도가 네. 나왔습니다. 뭐 저는 당초에 같이 제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했어요. 그게 저는 한 줄 알았어요. 7월 31일의 의결이 워낙 위법한 게 명백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2인 체제 위법성 논란과 무관하게 네. 7월 31일 그 하루 동안 그것도 취임 첫날 네. 이렇게 뭐 번개불에 콩 볶아 그것도 먹듯이 저녁 때 하지 않았습니까? 늦은 오후에 했죠. 예. 그렇게 뭐 정광석과처럼 해치운 것에서 네. 그 절차상 위법이 드러나 보였기 때문에 네. 근데 여하튼 이제 MBC 쪽에서만 소를 걸었고 네. MBC에서 인용됐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을 다투는 그런 KBS 쪽의 소도 네.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본안은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그쵸. 본안 판결 난 것보다 뭐 그 파장이나 효과가 떨어진다. 네. 아닙니다. 어. 한 1년 정도 네네. 박문진 이사 못 갈아치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이요? 네. 그 혹자들은 연말까지는 그렇지만 아마도 내년 되면 또 바뀔 거다. 왜냐하면 연말에 MBC 재승인 문제가 있어서 또 시끄러울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통위가 지금 항고 안 하면 돼요. 아. 항고를 안 하면 네. 조금 당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항고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항고도 하고 재항고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작년 9월에 네. 권태선 이사장 몰아내려다가 네. 그때도 걸렸죠, 그 제도. 집행정지 예. 인용돼서 맞습니다. 걸렸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항고 재항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이 판단을 이제 네. 다투는 걸 방통위가 스스로 한 거예요. 그거 하느라 몇 달을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그 재항고 마지막 판단이 나온 네네. 게 예. 올해 1월인가 2월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네네.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1심 본안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1년 1년 정도. 다 돼 가는데 네네.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어. 1심 판결로부터 한 달 동안 효력이 예, 예. 정지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한 1년 정도는 예, 13개월 아무것도 못 정도는 하는 아무것도 거예요. 못 한다. 그리고 이진수 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탄핵 소추도 네. 이제 법원의 판단이 이제 선행돼 있기 때문에 네. 기속되는 건 아니어도 꽤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네.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임기가 네. 여러 명이 곧 도래합니다. 그러니까요. 9월에 한 명 그중에 되고요. 국회 추천목도 있죠. 네, 국회 추천 몫이 3명입니다. 10월에 네. 3명, 9월에 한 명에서 4명인데 네, 이 네. 가운데 3명이 국회가 추천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 3명을 각각 한 당씩 예. 추천했어요. 예, 예. 지금 당으로 하면은 국민의힘, 예. 민주당 조국혁신당?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그 당 지금은 없는 당이에요. 정의당?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근데 이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던 몫을 누가 가져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누가 합의가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어머나.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야, 이거 알고 이렇게 판을 쳐신 겁니까? 그건 비밀입니다. 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싸움이 있었네요. 국회 안에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미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거의 뭐 녹음기 틀듯이 민주당이 추천하면 된다 그러길래 네. 아마 그 얘기 못 하실 겁니다. 아, 정말로 추천하라고 하면 예. 제가 지도부 설득해서라도 추천할게요라고 했어요. 아, 그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8월 2일이에요. 예. 이진숙 씨 예, 탄핵할 때. 네네네. 근데 그 뜻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 자기들도 저는- 까먹은 거 아니에요? 바른미래당이 저는- 있었다는 거를? 탄핵 프레임이 걸리면 네. 이제 사퇴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는 줄 알았어요. 아, 알고 사퇴시키는 줄 알았어요. 네. 예. 근데 당장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퇴시킨 거지 네. 이후 수순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탄핵에 예. 걸리면 네. 이제 사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퇴 그러니까 못 5개월, 합니다. 6개월 사퇴를 못 예, 해요. 그냥 있는 거죠. 예. 그 안에 민주당이 추천하면 어떡할 건데? 라는 질문에 답을 갖고 있었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에 대한 답은 없었고 임명 안 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네. 근데 그랬을 때는 지금 사실상 소위 얘기하는 10월 헌재 마비설이 네. 사실화되는 거네요. 그건 누가 마비시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매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관 이게 한 명이지만 네네. 이분을 누가 추천할 것인가 예.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네. 물론 오늘처럼 이렇게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의원님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도 있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까지 이게 확장시켜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목도 네.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9분의 네.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4명이 교체된 이후에 헌재의 구성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하. 저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좀 예.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사건이 네. 헌재로 가든지 간에 상식적인 국민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 네. 나오길 바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구성이 되도록 할 책무는 예. 국회에 있다. 음. 이제 4명이 바뀌니까 그 중에 네. 한 명은 네. 재판장이에요. 예. 재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해도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예, 예. 그리고 3명은 국회가 추천을 선행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대통령이 못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 고스란히 책무가 예. 국회에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합의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서로 간에 그냥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들이 밀어붙이고자 했던 방송 장악이 사실상 여기에서 무산된 거나 다름없다. 이런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무산된 게 맞고요. 네. 그나마 이제 KBS라도 어떻게 가지고 가려고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진 수를 다 쓸 텐데 네. KBS 구성원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음흠.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 혹자는 네. 뭐 KBS 구성원들은 뭐해야 하지만 오늘 과방위 회의 과정에서도 나왔어요. 네. 곳곳에서 피켓팅하고 항의하고 맞습니다. 실무자들이
직원들이 아니, 저항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 나비 부인 틀던 날 네. 이승만 그 저기 뭐지 영화인가 그거 네. 틀던 날 기적의 시작. 예, 기자 저기 뭐야 PD들이 바깥에서 문을 쾅쾅쾅 치고 이거 만들면 안 된다고 막 그냥 시위를 하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높은 분이 문 다 잠그고 본부장이 그랬죠. 혼자서 자막 치고 뭐 다 했다는 겁니다. 김동윤 편성본부장이 네. 오늘 안 나왔어요. 아, 이런 질문이 당연히 네. 예상됐겠죠. 예. 저는 뭐 도망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안 나오면 네. KBS 청문회 할 수밖에 없어요. KBS 청문회 해야 네. 된다. 특히 그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광복절날 어떻게 네. 오늘 박민 사장이 예. 그 기적의 시작 편성에 대해서 예. 책임을 물었더니 네. 편성 책임자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편성 책임자가 편성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회피한 것도 문제지만 네. 당연히 편성 책임자가 얘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전에 박민 사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네. 어떤 부분까지 보고를 했는지, 예. 예. 그리고 왜 했는지, 예. 그리고 박민 사장 본인의 입으로 예. KBS는 사실과 진실을 가리는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이승만을 둘러싼 미화, 네. 그다음에 뭐 건국절 논란, 네. 심지어는 3.15 부정선거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누명을 쓴 거라고 해요. 아이고야. 그런 역사 내용이 왜곡이네요. 버젓이 방송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공영방송에. 6.25 때 이승만 예. 당시 대통령이 도망쳤잖아요. 국민 버리고 한강다리 끊어버리고 자기는 끊어버렸죠. 도망갔죠. 도망가고 끊었습니다. 도망가고 끊었죠. 본인은 도망가야 되니까. 본인은 도망가고 끊어버렸죠. 그래서 런승만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네. 아니, 그때부터 달렸구만요, 이분들이. 그렇죠. 그 DNA가. 계속 그다음에는 이종섭 장관이 달리고. 근데 네. 그 기적의 시작이라는 다큐라고도 부를 수 없는 네. 참 그 조악한 네. 그 프로그램에 네. 그 포스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 will stay here. 전쟁이 나자 대통령께서는 수도 서울을 국민과 네. 함께 지키겠다고 나는 안 떠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짓말. 그 일방적인 주장을 네. 소개했어요. 네. 근데 아는데 다 아는데. 네,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영방송인 KBS가 그런 거를 방송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부는 무슨 국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기가 어려운 네. 거죠. 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음. 역사적인 평가 저한테 2개만 물어보시면 네, 전쟁이 나자 도망쳤다. 네, 하나는 3.15 부정선거의 음. 책임자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수많은 역사 왜곡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슨 그냥 뭐 무슨 그 저작거리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국회 상임위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라는 사람이 무슨 일제강점기 때 선조는 국적이 일본이었고 또 그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사람은 45년 8.15 광복절 맞냐 틀리냐 예스노로 대답하라 그러니까 직을 걸고는 답변하지 않겠다. 노코멘트. 정말 충격입니다. 이게 무슨 뭐 시장바닥에서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네. 국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국민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생각해야 됩니까? 그냥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는 다 역사 교육 받았고요. 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고 저들이 저러니까 혹시 아닌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네.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어제 국회 운영위도 네, 있었어요. 네. 거기서 정진석 대통령 실장한테 네. 제가 김문수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네. 부적절하다고 본인이 뭐 답을 했습니다. 인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분이 네. 부적절한 사람이면 그러면 해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해임 건의를 하라 그랬더니 네. 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는 뭐 다른 또 적격 사유가 있을 거로 아니 노조가 인사권자께서 없어야 뭐 판단할 거다 뭐. 네. 아니 손배는 무슨 저는 뭐 분야와 무관하게 예.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예.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간첩을 넣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은 예. 우리 국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고용노동부 장관이든 환경부 장관이든 예. 무슨 장관이든 아니 간에요. 국정을 논의하는 그 중요한 국무회의 석상에서 회의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석상에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떻게 네. 합니까?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자는 예. 대통령실장, 그러니까 예. 인사검증을 총괄했던 사람도 네.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네. 헌법에 배치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910년 한일 합병 조약에 대해서 네.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네. 심지어 어제 그 신원식
그 안보실장도 네네. 그거는 강제로 국방부 장관 겸직자죠. 네, 예. 위법하게 체결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 거기서 출발을 하면 네. 일본은 우리나라를 예. 강제로 그렇습니다. 침탈한 것이지 맞습니다. 정식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에요. 예. 거기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은 네. 조선인임을 확인하는 네. 일본인이 아니라는 네. 그런 저항운동이었다. 네. 거기에도 다 동의했어요. 예. 아니 신원식 장관마저도. 실장조차도. 예. 네. 그런데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분이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은 청문보고서 채택은 안 되겠지만 예.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김태호 차장이 어제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예.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대통령이 역사관이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자처럼. 네. 우리 일제 36년 동안 지배당했다고 얘기하잖아. 나라 잃은 서름 얘기하잖아. 나라 없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조선인이 있어? 일본인이었지. 되게 말은 쉽잖아요. 네. 우리가 지배를 당하면서도 그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네. 그래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 네. 그걸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음. 이 저항의 역사, 네.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는 의미라는 것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모른다. 네. 알 수 없다, 모른다. 네. 알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예. 알고도 저러는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모른다에 가까운 것 같고 그걸 어제 김태호 차장이 예.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누설을 한 것 같습니다. 잘 모른다라고 네. 누설을 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입력해주는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반국가 세력, 반통일 세력, 반자유 세력에게는 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네.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누가 주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주입하는 사람이 혹시 어제 출석한 사람 중에 한 분일까요? 뭐 그렇게 짐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한 명은 아닐 거라고 봐요. 아, 집단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런 좀 발언의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참모를 한 명만 신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여러 뭐 명. 주로 듣는 사람이 있겠지만 네. 근데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면 자신감을 갖잖아요. 네. 지금 윤 대통령은 예. 이 일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예, 굉장히 예. 자신감이 있어요. 어, 근거 없는 자신감. 예. 근데 그거는 주변에 여러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간자가 한둘은 아니다. 간자가 한둘은 아니다. 지금 그래서 밀정의 그림자가 용산에 어른거리고 있다. 현대판 밀정이 있다. 네. 오늘 아침 경향신문 칼럼 보니까 밀정은 있다. 이런 네. 칼럼이 나왔던데 지금 2024년에 저희가 정말 국제사회에서 수많은 이슈들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사회 뭘로 먹고 살 건지 우리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지 뭐 이 기후변화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걸 논의해야 되는데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 병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옳았냐 맞아 다 지나간 얘기를 그리고 네. 최근에는 또 친북 논란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려는 전조죠. 음. 반국가 세력 네. 띄우는 게 네. 결국은 북한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가는 길이 뭐 늘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뉴라이트라고 저희가 부르는 예. 그런 세력. 예. 그들은 스스로도 뉴라이트라고 불러왔어요. 근데 예. 지금 해가 비추니까 예.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해가 비치니까 나는 아니고 또 암약했다가 다시 네. 또 나타나가지고. 뉴라이트가 공식적으로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는 정도까지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 공직에 들어간 사람들은 음. 나는 뉴라이트는 아니야. 음. 얘기하는 건 똑같은데. 예. 그런데 의원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날마다 눈 뜨면 뉴스를 보고 또 주무시기 전에 뉴스 보고 이렇게 하실 텐데 다들 생각하시는 건 있지만 선뜻 잘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뭐 제기하고 이런 것들은 날이 너무 더워서일까요? 좀 그러니까 정말 날마다 격분하지 않을 수 없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조금 지쳐가는 것은 아닌가. 다시 또 일어날 기회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광장으로 나오는 것이 분노 표출의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걸 자꾸 기대하면 오히려 분노의 여론이 확산되는 걸 차단시킬 조금 수 있다. 막을 수 있고 뭐 차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이렇게 확산하는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광장에 나가는 분들은 그들의 어떤 방식대로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걸 원하는 분들이 있고 예, 예. SNS에서 네. 어떤 여론을 만들고 동참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네. 또는 자기 회사에서 네. 자기 주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하는 것이 네.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지금은 좀 다양한 양태로 네, 네. 저항을 표출하는 시대가 아닌가. 예. 그래서 너무 광장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로 그럴 필요는 없다. 공감대를 예. 여론의 크기를 확인하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여론은 충분히 큽니다. 이미.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는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국회 투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언론 내부의 보도 투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꼭 국민들이 직접 광장에 나와서 외치지 않아도 네. 뭔가가 바뀌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그걸 언론이 국회가 알리고 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정치는 좋은 방향으로 네. 유도되지 않을까. 네. 그 앞서 이제 KBS 구성원들이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제 보도투쟁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좀 주셨는데, YTN 구성원들, 그리고 KBS 구성원들, 또 MBC 구성원들, 다 또 후배들이시고, 그러니까, 좀 지금 국면에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보도가 됐든, 프로그램 제작이 됐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혹시 당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뭐 이러저런 기회에 보도투쟁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네네. 혹시 오해할까봐 네. 보도투쟁은 결과로 이어지면은 뭐 더할 나위 없지만 네. 보도투쟁은 과정입니다. 지금 인사권이 장악돼 있고 조직을 자기들 멋대로 뒤집어 엎어서 네. 보도할 수 있는 공정한 제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물까지 이르기는 예.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네. 당신들 틀렸으니까 물러가라는 어떤 추상적인 구호보다는 네. 보도 하나하나를 가지고 제작 하나하나를 가지고 싸울 때 KBS의 역사전을 네네. 그날을 둘러싼 제작진과 경영진의 갈등, 네. 그다음에 이승만 다큐를 둘러싼 실무진의 네. 저항, 네. 이런 것들 구체적인 것들. 네. YTN은 뭐 김건희 영상 보도 못하게 한 것에 대한 항의, 네. 이런 것을 하면서 네. 비록 기사를 못 쓴다고 하더라도 네. 콘텐츠를 못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가 된다. 네. 왜냐하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체적일 때, 판단 대상이 굉장히 명확할 때, 이럴 때 동의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설득되기 쉽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너무 명분을 키우면, 지금 단계에서 명분을 키우면 저게 뭐지 하고 의문을 잠깐 가졌다가 네. 바삐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봐요. 이게 잘못됐어라고 얘기할 때, 네. 아 그래?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네. 다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네. 나중에 구호가 된다. 그건 제 경험입니다. 네. 하나하나 하시면 됩니다. 네. 단신 하나 쓸 때도 내가 쓰고 싶은 게 있으면 이게 맞다고 주장하시면 돼요. 맞겠죠. 그럼 그 막히는 것을 가지고 항의하라는 게 멱살 잡으라는 게 아니라 선배 이걸 왜 이렇게 기사 제목을 후회합니다. 뽑냐, 네. 이 내용을 왜 빼냐. 뺐냐, 그렇게 정당하게 예. 따지면 그 다음에 다시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네. 그냥 아유 뭐 선배 데스크 권한이니까 아유 항의하기 귀찮아 또는 힘들어. 네. 그리고 이거를 뒤로 빠지면요 데스크 권한은 점점 더 세집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거기에 적응하게 돼요. 네. 그런 걸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꼼꼼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열심히 네. 하면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무도한 상황을 좀 바꿀 수 있다. 네. 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그러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국민께도 이승만 다큐가 잘못됐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설득되겠지만 네. 이승만 다큐에 이 내용이 나온다. 네. 한 줄이어도 돼요. 음, 다 안 알려도 됩니다. 네. 언제 다 그걸 다 소통하겠어요. 네. 요거 한 줄만 딱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현장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모셔서 또 네. 말씀 듣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